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흙바닥에서 태어난 듯 보이지만 실은 하늘의 운명을 숨긴 한 산의 무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비라 불렀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하늘이 숨겨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끝내 알아보는 단 한 사람의 시선. 과연 무명은 짓밟힌 운명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슈로냐담의 조용하지만 서늘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장터는 늘 사람의 숨결로 가득합니다. 짐꾼들의 구령 소리와 물건을 흥정하는 목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발자국이 뒤엉켜 그 자체로 하나의 거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노비이기 때문입니다. 누더기 옷의 색은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맨발은 겨울의 찬 기운에도 굳세게 버티며 흙먼지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맑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물처럼 깊고 조용하며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눈빛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저 저 노비 빨리 움직여라 하고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그날도 청년은 짐을 끌고 있습니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아주 짧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발을 옮깁니다. 그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이름처럼 불려도 남지 않는 사람, 불려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명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고 답이 생기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지나던 한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관상가라 부릅니다. 세상에 얼굴을 잃는 사람이 있다면 이 늙은이는 그 중에서도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욕망을 보고 입술의 떨림 속에서 두려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이 숨겨둔 운명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노관상가의 시선이 무명에게 꽂힙니다. 무명은 눈길을 피하려 합니다. 노비는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매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관상가는 다가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을 대하듯 다가옵니다. 저기 잠시만 서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그 안에는 놀람이 섞여 있습니다. 무명은 멈춥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합니다. 소인이 무엇을? 노관상가는 무명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마, 미간, 눈썹의 결, 눈동자의 깊이, 코의 기운, 턱의 흐름까지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살핍니다. 그리고 끝내 숨을 삼킵니다. 이럴 수가. 노관상가의 속이 서늘해집니다. 무명의 이마, 마치 달과 해가 자리한 듯한 기운이 미약하게 떠오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이런 기운을 보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기운이 흙먼지와 피로 덮인 누더기 속에 숨겨져 있다니요. 노관상가는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천한 몸에 하늘의 얼굴이 깃들어 있군요. 무명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불안합니다. 이런 눈길을 받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짐을 다시 들려 합니다. 그러자 노관상가가 급히 손을 내밉니다. 잠시만요.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자네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명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러나 단단히 말합니다. 소인은 그런 말씀을 들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노관상가는 무명의 대답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것이야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거친 목소리가 장터를 갈라놓습니다. 야, 무명, 멈춰서서 뭐 하느냐? 윤참봉 댁의 하인 도식입니다. 얼굴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기색이 가득하고 입가에는 잔인한 웃음이 떠 있습니다. 도식은 무명에게 다가와 지게를 발로 툭 찹니다. 누가 너더러 쉬라 했어. 내가 멈추면 우리 장사도 멈추는 줄 아느냐? 무명은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송구합니다. 곧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명의 어깨를 밀치며 말합니다. 송구는 무슨 송구? 내 같은 것이 감히 어른 앞에서 입을 놀려? 노관상가는 참견하려다 멈춥니다. 지금 끼어들면 무명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늙은이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언젠가 피바람이 분다. 무명은 다시 짐을 듭니다. 그리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대감님,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노관상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조용히 읊조립니다. 이 아이는 숨겨진 하늘이다. 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윤참봉의 집이 있습니다. 기와는 반듯하고 마당은 넓으며 대문은 커서 사람 하나의 운명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고상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면 공기는 차갑습니다. 이 집은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권세의 기운으로 유지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윤참봉은 사람들에게 인자한 어른으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관아에 기부를 하고 마을 잔치에 곡식을 내어놓고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늘 계산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쓰고 버릴 도구, 쓰고 길들일 도구, 쓰고 꺾어야 할 도구. 그리고 무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도구입니다. 윤참봉의 아들 윤서는 더합니다. 윤서는 태생부터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은 자신에게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니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는 얕고 웃음은 사람을 비웃는 웃음입니다. 그날 윤서는 마당에서 무명을 부릅니다. 무명. 부르는 말투부터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무명은 공손히 달려옵니다. 부르셨습니까? 윤서는 무명을 위아래로 훑고는 일부러 천천히 말합니다. 장터에서 늙은이랑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 무명은 잠시 멈칫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매를 맞을 것이고 숨겨도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은 공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막았을 뿐입니다.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윤서는 코웃음을 칩니다. 너 같은 것이 늙은이와 말을 섞을 자격이 있느냐? 그는 곁에 하인 도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식은 기다렸다는 듯 무명의 뒤통수를 퍽 칩니다. 무명의 몸이 앞으로 꺾입니다. 그러나 무명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공손히 고개를 숙인 채 버팁니다. 윤서는 무명의 턱을 들어 올리게 하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댑니다. 너 눈빛이 싫다. 노비 주제에 살아있는 눈을 하고 있구나.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윤서는 무명의 인간다움을 싫어합니다. 노비가 노비답지 않게 보일 때 자신의 우월이 흔들리는 듯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감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윤서는 웃습니다. 뜻이 아니라고? 그럼 오늘부터 뜻이 없게 만들어주마. 그는 무명에게 명령합니다. 뒷산에 올라가 장작을 해오너라. 해가 지기 전에 못 오면 내 손가락 하나는 필요 없을 테니. 도식이 덧붙이며 비웃습니다. 대감님 말씀 들었지? 뛰어. 무명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 모습이 윤서를 더 화나게 합니다. 때로는 울고 빌어야 재미가 있는데 무명은 공손하고 조용합니다. 윤서는 그 조용함을 꺾고 싶어집니다. 윤참봉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는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놈이 너무 눈에 띄면 곤란하다. 윤참봉이 무명을 부릅니다. 무명아. 무명은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예, 대감님. 윤참봉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칼날을 감춘 비단과 같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 쓸데없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무명은 고개를 깊게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참봉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구나. 그 미소는 칭찬이 아니라 소유의 확인입니다. 무명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뒷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조용히만으로 살 수 있는가? 며칠 뒤 관아 앞길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마을 아이들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귀신 눈, 귀신 눈. 저 애가 보면 재수 없대. 소녀는 움츠러들어 있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면 더 즐거워할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할인입니다. 사람의 기운을 본다는 이유로 늘 외톨이로 밀려난 아이입니다. 무명은 장작을 나르다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손히 조용히 사람들 사이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아이들이 비웃습니다. 노비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무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춥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일은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멈칫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할인을 바라봅니다. 괜찮으십니까? 할인은 무명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합니다. 무명의 얼굴에서 따뜻하지만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십니까? 무명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누구든 무서워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겠습니다. 할인의 눈가가 졌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사람의 말이어서입니다. 무명은 아이들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은 이 아이를 그냥 보내주시면
저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집니다. 남은 길에서 할인이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답합니다. 저는 무명이라 불립니다. 할인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조용히 말합니다. 무명.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름은 누군가 지웠다. 무명은 할인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넵니다. 추우실 텐데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투는 공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할인은 압니다. 무명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의 단단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의 해안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많은 이들의 앞에 서게 된다. 장터에서 무명을 본 뒤로 노관상가는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그 늙은이는 평생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얼굴, 두려움으로 쪼그라든 얼굴, 권세에 취해 눈이 흐려진 얼굴. 그러나 무명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흙먼지와 상처로 덮여 있으나 그 안쪽에 분명히 커다란 기운이 잠들어 있습니다. 노관상가는 그것을 복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저 기운은 복이기 전에 재앙이 될 수 있고 재앙이기 전에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운의 크기보다 그 기운이 어디로 흐르느냐입니다. 노관상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윤참봉대 갚을 찾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문 밖의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기세로 가득합니다. 노관상가는 공손히 손을 모읍니다. 제가 윤참봉께 잠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하인 하나가 비웃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노관상가는 다투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의 집안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하인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말은 조선의 어느 집안에서든 한 번쯤 귀가 쫑긋해지는 말입니다. 잠시 후 노관상가는 안채 가까운 사람채로 들게 됩니다. 윤참봉은 차를 내오게 합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웃음이 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미리 헤아리려 합니다. 노인장, 댁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노관상가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노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무명이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참봉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웃음을 유지합니다. 아, 무명이라면 제 집 노비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습니까? 노관상가는 곧장 단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큰 기운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용의 기운과 같습니다. 윤참봉의 표정이 굳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노인장, 그런 농담은 삼가 주십시오. 노관상가는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노비로 끝날 얼굴이 아닙니다. 윤참봉의 시선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는 온화한 척하던 가면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노관상가는 한숨을 내쉽니다.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큰 기운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더 깊이 잠들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잠이 깨면 윤참봉이 말을 끊습니다. 그래서요? 노관상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때는 집안이 아니라 고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서늘해집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조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관상가의 말은 무명이라는 존재가 그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참봉은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있습니다. 노인장,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노관상가는 물러납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봅니다. 저 집은 아이를 덮어도 하늘은 덮지 못한다. 그날 밤 윤참봉은 도식을 불러 조용히 지시합니다. 무명 주변에 낯선 사람이 얼씬하면 모두 끊어라. 그 아이가 사람들과 엮이면 불이 붙는다. 도식은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처럼 숨 쉬는 것부터 끊어놓겠습니다. 윤참봉은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덧붙입니다. 너무 티 나게 하지는 마라. 사람들은 억울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해라. 그 순간부터 무명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 차갑게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숨통을 조여 오는 듯합니다. 며칠이 흐른 뒤 하리는 관아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다 우연히 윤참봉 댁 뒷담을 지나게 됩니다. 하리는 원래 남의 집 근처를 오래 서성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발이 멈춥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입니다. 빨리 움직여. 손이 느리면 손이 필요 없지. 그 목소리는 도식입니다. 하리는 무심코 담장 틈으로 안을 봅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명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나고 팔에는 멍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은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손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돌을 듭니다. 하리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녀의 눈은 사람의 기운을 봅니다. 도식의 기운은 검고 들끓습니다. 마치 다른 이의 고통으로 배를 채우는 짐승 같습니다. 반면 무명의 기운은 따뜻한데 동시에 무겁습니다. 따뜻한 불씨가 진흙 아래에 눌려 숨만 쉬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리는 담장을 돌아 뒷문 쪽으로 갑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기침을 합니다. 잠시 후 무명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다 하린을 발견합니다. 무명은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리는 손을 모아 인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날은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소란이 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보자기를 내밉니다. 이것은 약초입니다. 손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무명은 얼른 손을 뒤로 숨깁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들키면 약점이 되고 약점은 곧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입니다. 무명은 한참 만에 보자기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받으면 제가 폐를 끼치게 됩니다.
하리는 작게 고개를 흔듭니다. 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명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에게 자연스럽다는 말은 낯섭니다. 무명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오직 지시와 벌, 그리고 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명은 공손히 답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명은 잠시 웃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쓸쓸한 숨입니다. 저는 무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리는 그 대답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명은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린의 눈에는 그 믿음이 지워진 기억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린은 말합니다. 저는 사람의 기운을 봅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운은 너무 큽니다. 그 크기가 당신을 다치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무명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두려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만 있으면 됩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아픕니다. 무명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무명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하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은 무명의 마음 어딘가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리서 도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명, 어디 갔어? 무명은 하린에게 공손히 말합니다. 지금은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무명은 혼자 두면 안 된다. 저 불씨는 언젠가 불꽃이 된다. 그날 밤 윤서의 방에서는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윤서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허세를 부립니다. 과거 준비는 잘 되지 않지만 자존심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기보다 누군가를 짓밟으며 자신의 크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윤서는 하인들을 시켜 무명을 부릅니다. 무명, 들어와라. 무명은 공손히 들어가 무릎을 꿇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윤서는 잔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너 오늘 낮에 어떤 계집과 이야기를 나누었지? 무명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관아 심부름을 하시는 분이 잠시 약초를 건네주셨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삐뚤어집니다. 노비 주제에 약초를 받았다고? 그는 잔을 내려놓고 무명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명의 이마를 툭툭 칩니다. 너는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무명은 눈을 내리깔고 공손히 말합니다. 저는 제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윤서는 그 대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무명이 비굴하게 기어야 즐겁습니다. 그런데 무명은 공손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서는 그 단단함을 부수고 싶어집니다. 윤서는 갑자기 무명의 손등을 밟습니다. 구두 끝이 상처난 살을 누릅니다. 피가 배어나오지만 무명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윤서가 웃습니다. 봐라, 얘들아. 노비는 이렇게 밟아도 울지 않는다. 친구들이 억지로 웃습니다. 윤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웃음은 더러운 비단처럼 얇고 차갑습니다.
윤서는 무명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립니다. 나는 너 같은 것이 싫다. 눈빛이 살아있다. 노비는 죽은 눈을 해야 한다. 무명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공손히 말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는 비웃습니다.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는 도식을 부릅니다. 저놈을 끌고 나가라. 오늘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도식이 무명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끕니다. 무명은 끌려가면서도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춥니다. 그 모습은 윤서를 더 비웃게 합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너는 무명이다. 평생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라. 문이 닫힙니다. 바깥은 차갑습니다. 무명은 부엌 뒤쪽 외진 곳에 내던져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할인입니다. 그녀는 낮에 준 약초를 더 가져왔습니다. 할인은 무명의 손을 봅니다. 피가 번져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올립니다. 아픕니까? 무명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명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인은 무명의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무명은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그 침묵 끝에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만약 제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할인이 숨을 삼킵니다. 무명은 이어 말합니다. 그때는 당신을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은 감히 약속이라 부르기 어렵지만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할인의 눈가가 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할인은 급히 물러나며 말합니다. 무명,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무명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답합니다.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명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붙입니다. 나는 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밤은 윤참봉의 집을 고요하게 덮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과 명령, 발소리와 욕설은 어둠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른 듯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입니다. 부엌 뒤편의 흙바닥에 쪼그려 앉은 무명은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글 위에 천천히 글자를 새깁니다. 사람. 글자는 삐뚤고 거칠지만 분명한 형태를 갖습니다. 무명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봅니다. 마치 낯선 얼굴을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사람.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따라 말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울립니다. 무명은 다시 글자를 씁니다. 이름. 나무 조각 끝이 부러지며 흙이 튀어오릅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다시 글자를 이어갑니다. 이름. 무명의 숨이 천천히 길어집니다. 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평생을 야, 너, 노비라는 소리로만 불려온 삶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낯선 일입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무명은 고개를 듭니다. 할인입니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무명의 옆에 앉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흘바닥의 글자를 따라갑니다. 사람 이름. 할인은 조용히 읽습니다. 글자를 배우셨습니까? 무명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적 지나가던 아이들이 쓰는 것을 보고 흉내냈습니다. 할인은 무명을 바라봅니다. 왜 쓰십니까? 무명은 잠시 생각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할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람입니다. 무명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은 흘 위에 손을 얹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에게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지워버리려 할 때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무명은 그 말을 오래 곱씹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자를 씁니다. 무명. 흘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그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봅니다. 이 이름으로 저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할인은 천천히 답합니다. 이 이름은 지워진 이름이 아닙니다. 숨겨진 이름입니다. 무명의 숨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멀리서 도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명, 어디 숨었어? 할인은 재빨리 일어섭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은 잠시 멈춰 서서 말합니다. 무명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무명은 흙 위의 글자를 바라보며 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글자를 덮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며칠 뒤 장터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습니다. 곡식 자루 하나를 두고 상인 둘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내 자루다. 아니다. 내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싸움은 곧 몸싸움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윤참봉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온 무명이 그 사이에 서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동시에 소리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무명은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루를 들어 흙바닥에 살짝 털어냅니다. 떨어진 흙을 손가락으로 문지릅니다. 이 흙은 북쪽 논의 흙입니다. 모래가 섞여 있고 색이 옅습니다. 한 상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자루는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맞다, 저 상인이 북쪽에서 왔지. 분쟁은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저 노비, 눈썰미가 대단하다. 그 말이 멀리 서 있던 윤서의 귀에 들어갑니다. 윤서의 입꼬리가 일그러집니다. 노비 주제의 칭찬을 받아. 그날 밤 윤서는 도식을 불러 속삭입니다. 저놈 짐에 옷반지 하나 넣어라. 도식은 웃습니다. 도둑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그래. 칭찬받는 노비는 위험하다. 도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무명의 짐에서 옷반지가 발견됩니다. 도둑이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무명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윤서는 냉소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느냐? 무명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말이 더 큰 분노를 부릅니다. 무명은 관아로 끌려갑니다. 관아 안은 차갑습니다. 관리들의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합니다. 노비가 귀한 물건을 훔쳤다. 윤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할인이 들어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내가 누구냐? 심부름꾼 할인입니다. 진실을 보았습니다. 윤서가 비웃습니다. 내가 뭘 봤다는 거냐? 할인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옷반지는 무명의 짐에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옷가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할인은 윤서를 바라봅니다. 반지는 당신의 버선 속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식이 당황합니다. 관리들이 확인합니다. 버선 속에서 반지가 나옵니다. 침묵. 관리가 말합니다. 무명은 무죄다. 윤서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무명은 할인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무명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워지지 않는다. 관아에서 무명의 누명이 벗겨진 날 이후로 윤참봉의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생각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더 빠르게 소문을 옮깁니다. 노비가 억울하게 도둑이 될 뻔했다는 말이 장터를 지나 마을로 번지자 윤참봉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문간까지 굴러들어오는 돌멩이처럼 느껴집니다. 윤참봉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권세는 사람을 눌러 말을 줄이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명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 노비는 눈이 밝다더라. 그 노비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담담하더라. 이런 말들은 윤참봉에게 칭찬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노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왜 저 사람이 노비여야 하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참봉은 사랑채 등잔불 아래 앉아 도식을 부릅니다. 도식은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입가에는 늘 그렇듯 잔인한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윗사람이 악해질수록 더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남의 고통을 일이라고 부르며 밥을 먹는 자입니다. 윤참봉이 조용히 말합니다. 도식아, 예, 대감님. 무명이 이상하다. 도식은 일부러 모르는 척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참봉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부드러운 말로 더 무서워집니다. 그 아이는 원래 조용히 눌려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요즘은 조용한데도 더 단단해졌다. 도식이 눈을 반짝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매를 맞아도 눈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 놈은 언젠가 고개를 듭니다. 윤참봉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개를 들기 전에 끊어야 한다. 도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참봉은 고개를 들어 도식을 봅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사람들은 이유 없는 죽음에는 오래 기억한다. 하지만 사고에는 금방 잊는다. 도식이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피보다 이야기의 모양을 더 봅니다. 윤참봉은 그 말이 마음에 드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뒷골목 왈패들을 쓰거라. 단, 이 집과 연결되지 않게 해라. 도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칼은 칼잡이가 잡고 피는 땅이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윤참봉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무명만 없애면 된다. 할인이라는 계집은 나중 문제다. 도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계집의 눈이 문제라면 눈부터 뽑아두면 조용해집니다. 윤참봉은 손을 들어 도식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허락입니다. 그러고는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거라. 사람은 죽일 때보다 겁을 먹여 살려둘 때 더 잘 굴러간다. 도식은 예하고 물러납니다. 그날 새벽 도식은 뒷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술 냄새와 썩은 기운이 가득한 주막 뒤편에서 칼을 품은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름보다 별명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고 눈이 자주 깜빡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지 않고 값을 봅니다. 도식은 주머니에서 은전 몇 잎을 꺼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이 은전이 너희의 입을 막아줄 것이다. 왈패 하나가 은전을 집어들며 희죽 웃습니다. 누굴 막으면 되나? 도식이 담담히 말합니다. 윤참봉 댁 노비 무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왈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미 소문이 돈 모양입니다. 도식이 차갑게 덧붙입니다. 조용히 처리해라.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마라. 왈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사람 하나 없애는 일에 흔적이 남으면 그건 실력 부족이지. 도식은 마지막으로 웃습니다. 그렇다. 실수하지 마라. 너희가 실수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없앤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도식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무명은 그 모든 것을 모릅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한 바람이 더 차갑게 바뀌었다는 것만 피부로 느낍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발걸음이 자주 멈춥니다. 누군가의 눈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듯합니다. 무명은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 집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손합니다. 여전히 참고 여전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공손함이 악한 자들에겐 더 쉬운 표적처럼 보입니다. 무명의 죽음이 준비되는 밤, 할인의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할인의 눈은 사람의 기운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운이 흔들릴 때 생기는 소리 없는 경고를 느낍니다. 그날 할인은 관아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북을 치듯 몸 안에서 둔탁한 울림이 이어집니다. 할인은 윤참봉대 근처에 이르자 발걸음을 늦춥니다. 담장 너머로 평소보다 더 거친 기운이 어른거립니다. 도식의 기운은 늘 검지만 오늘은 더 들끓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 할인은 그것이 계획의 기운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악의는 움직일 때 냄새가 납니다. 숨기려 해도 움직이는 순간 새어나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뒷문 근처에서 무명을 부릅니다. 무명. 무명은 잠시 뒤 물동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얼굴은 피곤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공손합니다. 할인님, 여기까지 오시면 위험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쪽이 당신입니다. 무명은 잠깐 멈칫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리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도식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해칠 때의 기운입니다. 무명은 그 말을 곧바로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린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린은 늘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미친 하녀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 부르지만 하린은 압니다. 그 하녀의 기운은 미친 기운이 아니라 견딘 기운입니다. 부서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숨긴 기운입니다. 하녀는 하린과 무명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온몸으로 말합니다.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하린은 무명을 바라봅니다. 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헛간 쪽으로 향합니다. 헛간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곳은 무명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명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다만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눌리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하녀는 헛간 바닥을 손으로 두드리더니 낡은 널판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보자기가 묻혀 있습니다. 흙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보자기의 매듭은 너무 오래되어 손끝만 대도 부서질 듯합니다. 무명이 숨을 삼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내 하린에게 건넵니다. 하린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풉니다. 그 안에서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강보 조각입니다. 낡았지만 무늬는 선명합니다. 용문양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작은 옥패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가 말라붙은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글을 완벽히 읽지는 못하지만 왕실이라는 글자와 피의 냄새는 분명히 느낍니다.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질의 물건이 아닙니다. 무명은 손을 뻗어 옥패를 만집니다. 이상하게 손이 떨립니다. 처음 만져보는 물건인데도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피부가 기억하는 듯합니다. 그 순간 하녀가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말이 나옵니다. 무명. 그 한마디에 무명과 하리는 동시에 굳습니다. 이 하녀가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침묵이 벙어리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발음은 거칠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너는 노비가 아니다. 무명이 떨리는 숨으로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녀는 혈서를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너는 왕의 피다. 숨겨진 아이다. 무명의 머리가 멍해집니다. 저는 무명입니다. 하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단단히 말합니다. 무명은 지워진 이름이다. 너의 이름은 여기 있다. 하녀는 혈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하린이 숨을 삼키며 글자를 더듬습니다. 그리고 무명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숨겨졌습니다. 무명은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무명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러나 무너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도망가야 한다. 오늘 밤 너를 죽이려 한다. 할인이 즉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무명은 잠시 멈춥니다. 저는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할인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입니다. 흙을 밟는 소리, 숨을 숨기지 않는 소리. 왈패들입니다. 하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할인은 무명의 손을 잡습니다. 무명, 지금입니다. 무명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여전히 공손하지만 그 안에 처음으로 결심이 섞여 있습니다. 세 사람은 헛간 뒤쪽 작은 문으로 빠져나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달빛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달빛조차 지금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무명은 할인과 하녀를 앞에 두고 뒤를 살핍니다. 손에는 옥패와 혈서가 든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 보자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물건의 무게보다 진실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숲길로 들어서자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숨소리를 감춥니다. 할인은 앞에서 길을 잡습니다. 그녀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낍니다. 사람의 기운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읽습니다. 할인이 낮게 말합니다. 왼쪽은 막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무명은 즉시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도식이 데려온 왈패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 사람은 소란스러워집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숨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치 도망쳐 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멀리서 도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명, 내가 어디로 가든 끝이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짐승이 사냥감을 부르는 소리 같습니다. 하녀가 떨리는 숨으로 말합니다. 나 때문에 늦는다. 할인이 급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야 합니다. 하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무명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오래 참아온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은 이 아이를 살리는 일만 남았다는 눈입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욕설, 웃음소리. 왈패들이 숲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포위하려 합니다. 무명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할인이 무명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명은 공손하지만 단단하게 답합니다. 제가 죽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때 하녀가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무명의 낡은 옷자락을 잡아 흔듭니다. 그녀는 일부러 숲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절박합니다. 하녀가 소리칩니다. 그 소리는 20년 침묵을 찢는 소리입니다. 여기다, 여기로 와라. 할인이 놀라 외칩니다. 안 됩니다. 무명도 하녀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무명이 삽니다. 왈패들의 시선이 하녀 쪽으로 쏠립니다. 저쪽이다.
그들이 하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순간 할인이 무명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무명, 지금입니다. 가야 합니다. 무명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러나 찢어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하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살아남겠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숲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달리는 동안 하리는 계속 길을 잃습니다.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강이 흐릅니다. 다른 길은 막힙니다. 무명은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절벽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녀의 비명인지 왈페의 웃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녀가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벽 끝이 보입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아래로는 강물이 어둡게 흐릅니다. 물살 소리가 밤을 찢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이 나타납니다. 하녀를 놓쳤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왔는지 그들이 절벽 위로 몰려옵니다. 그들의 눈은 번들거립니다. 잡았다. 무명은 할인 앞에 섭니다. 그는 주먹을 쥡니다. 손은 떨리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인님, 제 뒤로 오십시오. 할인이 숨을 삼킵니다. 무명은 낮게 말합니다. 저는 무명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왈패가 비웃습니다. 노비가 뭘 한다고? 무명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싸움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라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왈패들이 달려듭니다. 무명은 맞서 싸웁니다. 힘은 강하지만 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깨가 찍히고 옆구리에 통증이 번집니다. 할인이 뒤에서 울먹이며 외칩니다. 무명, 그만하십시오. 죽습니다. 무명은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발끝이 절벽 끝을 밟습니다. 뒤로는 강, 앞으로는 칼과 주먹입니다. 무명은 할인을 돌아봅니다. 할인의 얼굴에 공포가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할인님, 제 손을 잡으십시오. 할인이 손을 잡습니다. 무명은 절벽 아래 강물을 바라봅니다. 차갑고 깊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물이 유일한 길입니다. 무명은 조용히 말합니다.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강으로 몸을 던집니다. 바람이 귀를 때리고 물이 모든 소리를 삼킵니다. 어둠이 그들을 덮습니다. 절벽 위에서 왈패들이 소리칩니다. 찾아, 떠오르면 끝장이다. 강물은 차갑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할인의 손이 흔들립니다. 무명이 이를 악물고 할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물살에 떠밀려 바위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순간 강과 바위 뒤에서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두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무명은 마지막 의식 속에서 낯익은 냄새를 맡습니다. 며칠 전 주먹밥을 건네주었던 그 거지 노인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숨 쉬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이 밤의 숨을 품고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뒤
모든 소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은 듯 희미합니다. 무명의 의식은 끊어질 듯 이어지고 몸은 돌처럼 무겁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팔이 그를 붙잡습니다. 단단하고 익숙한 힘입니다. 무명이 겨우 눈을 뜨자 흐릿한 달빛 아래 한 노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장터에서 주먹밥을 건넸던 그 거지 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다릅니다. 흐릿하고 풀린 눈이 아니라 깊고 또렷한 눈입니다. 노인이 낮게 말합니다. 숨을 고르십시오.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무명은 할인을 찾습니다. 할인님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건졌습니다. 할인은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물이 입 밖으로 쏟아지고 숨이 거칠게 이어집니다. 그녀는 무명을 보자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무명 살아 계십니다. 무명은 고개를 숙입니다. 덕분입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강가의 큰 바위 뒤로 이끕니다. 그곳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며 은은한 열을 냅니다. 노인은 무명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줍니다. 절벽에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보자기입니다. 노인이 무명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까? 무명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는 보자기 속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춥니다. 용 문양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문양은 그는 천천히 품을 뒤져 작은 쇠 조각을 꺼냅니다. 달빛에 드러난 것은 마패입니다. 말의 형상이 새겨진 관의 상징입니다. 할인이 숨을 삼킵니다. 암행어사사.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을을 살피러 내려온 암행어사입니다. 무명은 놀라 고개를 숙입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막습니다. 얘를 갖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그는 옥패와 혈서를 다시 살핍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비가 아닙니다. 숨겨진 왕실의 피입니다. 무명의 숨이 멎습니다. 이미 들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관의 입에서 나온 화건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무명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무명은 가려진 이름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할인이 무명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은 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일 관하로 갑니다. 이 고을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무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하지만 이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숨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서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흘 뒤 운곡현과 나는 이른 아침부터 술렁입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합니다. 관아 마당에 암행어사가 서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무명과 할인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무명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몸가짐은 공손합니다. 윤참봉과 윤선은 끌려오듯 들어옵니다. 윤참봉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웃음을 지으려 합니다. 어사나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암행어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윤참봉, 왕실 물건을 숨기고 노비를 죽이려 한 죄, 그리고 억울한 모함과 폭력. 모두 사실입니까? 윤참봉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도식이 뒤에서 끌려옵니다. 이미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대감님 지시였습니다. 윤참봉이 소리칩니다. 입 다물어라.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늦었습니다. 무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윤참봉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에는 증오가 없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단단한 결심이 있습니다. 무명이 말합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윤참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감히. 암행어사가 선언합니다. 윤참봉 모든 재산 몰수. 관노로 강등한다. 윤서는 무고와 폭력의 죄로 곤장형에 처한다. 마당이 고요해집니다. 윤참봉의 무릎이 꺾입니다. 이럴 수는. 암행어사는 마지막으로 무명을 향해 예를 갖춥니다. 왕의 피를 이은 분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무명에게 쏠립니다. 무명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오만이 없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무명이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며칠 뒤 왕실에서 전갈이 도착합니다. 무명의 신분 회복과 자기 수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관리들은 떠들썩하지만 무명은 조용합니다. 할인이 묻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무명은 미소 짓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왕실 사자가 말합니다.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명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사자가 놀랍니다. 자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할인의 눈이 졌습니다.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무명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결국 그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운국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무명은 권세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먼저 살핍니다. 할인은 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무명이 웃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왕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입니다. 무명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렇다면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누구를 지키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무명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한 이름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끝내 자신의 얼굴과 마음을 지켜내며 사람으로 서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곁에 있는 마음과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